와장창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시커먼 옹기단지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흙벽에 처박혔다. 산산조각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안에 담겨있던 걸쭉한 탁주가 붉은 핏물처럼 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왁자지껄하던 주막 안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젓가락질을 하던 촌부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만 굴리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고 화로 위에서 끓고 있던 국밥, 뚝배기만이 보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로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찢어질 듯한 정적을 깬 것은 걸걸하고 흉포한 사내의 고함 소리였다. 이런 빌어먹을 술맛이 왜 이리 밍밍해 주모 인연이 물을 탔나, 아니면 오줌을 섞었나. 상을 거칠게 걷어차며 일어난 사내는 산적 같은 풍채에 눈꼬리가 찢어진 험상궂은 인상의 거구였다. 그는 콧김을 씩씩 뿜어대며 주막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엎어진 술상과 나뒹구는 그릇들이 즐비했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는 시큼한 술 냄새와 섞여 비릿한 악취처럼 변해 있었다. 난장판이 된 그 소란의 중심에 여인 한 명이 서 있었다. 수수하다 못해 남루해 보이는 무명저고리에 펑퍼짐한 치마를 두른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주막의 주인 월향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면전으로 날아온 술병 파편에 뺨을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아래로 감춰진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에어이 주모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디서 귓등으로 들어. 사내는 성큼성큼 다가와 월향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힘없이 뒤로 밀려난 월향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사내 뒤에 있던 졸개들이 킬킬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 인연이 귓구멍이 막힌 모양입니다요. 아니면 형님 위세에 눌려 오줌이라도 지른 게 아닐까요? 졸개 중 하나가 입에 물고 있던 닭뼈를 바닥에 퇴뱉으며 빈정거렸다. 월향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바닥을 짚은 그녀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잠시 솟았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주방일로 다져진 생활 근육이라기엔 지나치게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으나 술에 취해 눈이 핑핑 도는 왈패들의 눈에는 그저 겁에 질린 아낙네의 가녀린 손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리들 노여움을 푸십시오. 술이 입에 맞지 않으셨다면 제가 당장 새 술을 내오겠습니다. 지난번 장날에 담가둔 귀한 청주가 있으니 그걸로 목을 축이시는 게 어떠신지요? 월향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나긋나긋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태도에 오히려 사내는 김이 샌 듯 인상을 찌푸렸다. 보통의 아낙네라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살려달라고 빌었을 터였다. 하지만 월향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사내의 비뚤어진 심기를 더욱 긁어놓았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군림하려 드는 이들에게 월향의 침착함은 일종의 무언의 저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내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월향의 턱을 억센 손으로 잡아 획 치켜 올렸다. 청주흥, 지금 나를 거지 동냥하듯 대하는 거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따위 막걸리를 마시는 줄 알아. 사내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썩은 내 나는 입김이 월향의 코를 찔렀다.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으나 입가에 걸린 영업용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니옵니다.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귀하신 분들이 누추한 곳에 오셨으니 대접을 소홀히 할 수 없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월향은 시선을 내리깐 채 공손히 대답했다.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저 더러운 손목을 비틀어 뼈를 으스러뜨리고 그 오만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뇌수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아니, 참아야만 했다. 그것은 10년 전 피비린내 나는 강호장, 후를 떠나며 스스로에게 했던 피의 맹세 때문이었다. 이곳은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깊은 상골 문경세제를 넘어가기 전 잠시 쉬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우남정이었다. 10년 전 월향이 처음 이곳에 터를 잡았을 때만 해도 이곳은 잡초만 무성한 폐가였다. 그녀는 피로 얼룩진 과거를 묻고 이름조차 버린 채 흙을 나르고 기둥을 세워 이 주막을 일구었다. 칼을 쥐었던 손에는 대신 국자가 들렸고 사람을 베던 기술 대신 무와 배추를 써는 기술을 익혔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손맛 좋고 인심 넉넉한 과부주모로만 알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한때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의 암흑가를 주름잡으며 붉은 꽃이 수놓아진 비단 옷을 입고 쌍검을 휘두르던 전설의 여걸 혈모란 시의 무단이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보시오 손님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오. 주모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들 이러시오. 구석에서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던 노인 한 명이 참다 못해 나섰다. 마을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김노인이었다. 평소 월향에게 국밥 한 그릇씩 얻어먹는 정이 있던 터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사내는 월향의 턱을 놓고 김노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단숨에 노인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어쭈 이 늙은이가 제 명에 죽기 싫은가 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노인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고 앙상한 얼굴이 숨이 막혀 붉게 달아올랐다. 월향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다. 그녀의 발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졌다. 그분은 놔주십시오. 연로하신 분입니다. 월향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힘이 실렸다. 낮게 깔린 음성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어 멱살을 잡고 있던 사내조차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사내는 곧 자신의 착각이라 여겼는지 비웃음을 흘리며 노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쿠당탕 노인은 비명과 함께 탁자에 부딪혀 나뒹굴었다. 아이고 허리야. 신음하는 노인을 보며 왈패들은 박장대소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야비하고 잔인했다. 월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점이 찢겨 나갈 정도였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손을 쓰면 지난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다. 그녀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그때였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린 돌쇠가 뛰쳐나왔다. 15살 난 돌쇠는 부모 잃고 떠돌던 구하로 월향이 거두어 친동생처럼 아니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아이였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주모 누님 괴롭히지 마.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 돌쇠는 무작정 달려들어 사내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졌다. 덩치 차이가 서너 배는 나는 싸움이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 파리를 쫓는 신용을 하더니 무릎을 들어 돌쇠의 명치를 그대로 가격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돌쇠가 뒤로 튕겨나갔다. 아이의 몸이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고 고통에 몸을 비틀며 입에서 허연 거품을 토해냈다. 그 순간 월향의 세상이 멈췄다. 뚝!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왈패가 낄낄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통을 집어들고는 씩씩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돌쇠를 향해 힘껏 집어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무거운 나무통이 빙글빙글 돌며 돌쇠의 머리통을 향해 날아갔다. 맞으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 위력이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월향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10년간 잊으려 했던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의 신형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파스토샤.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돌쇠 앞을 가로막은 월향의 오른손이 허공을 갈랐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아오던 나무통이 그녀의 소나기에 잡혔다. 아니, 단순히 잡은 것이 아니었다. 날아오는 힘을 그대로 역이용해 낚아채면서 회전력을 죽여버린 고도의 기법이었다. 주막 안에는 다시금 정적이 흘렀다. 왈패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분명 저 멀리 서 있던 주모가 어느새 아이 앞에 와 있었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날아오던 통을 파리 잡듯 잡아챈 것이다.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선량한 주막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어두운 시면 그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시퍼런 살기, 사치가 동공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일렁이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손에 들린 나무통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그녀의 악력에 못 이겨 단단한 참나무통이 비명을 지른 것이다. 사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여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피냄새 섞인 죽음의 기운이었다. 술. 월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근의 바위와 같았다. 술이 과하셨나 봅니다. 손이 미끄러지셨군요. 그녀는 손에 쥔 이미 반쯤 으스러진 나무통을 탁자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뿜어져 나오던 살기가 거짓말처럼 거쳤다. 월향은 다시금 어리숙하고 겁먹은 주모의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황급히 돌쇠를 부축해 일으켰다. 하지만 사내는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여자의 눈 속에서 붉게 타오르던 모랑꽃 형상의 잔상을. 그것은 헛것을 본 것일까? 아니면 취기가 만들어낸 환영일까? 이게 무슨 재수가 없으려니 별 해괴한 꼴을 다 보는군. 사내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공포심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떨리는 다리는 감출 수 없었다. 분위기가 기묘하게 흘러가자 그는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가가자 술맛 다 떨어졌다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된 술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가게를 아주 박살을 내놓을 테다. 사내와 졸개들은 쫓기듯 주막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집기들과 신음하는 김노인, 그리고 피멍이 든 채 울먹이는 돌쇠만이 남았다. 월향은 돌쇠를 방에 눕히고 약을 발라준 뒤 김노인을 달래어 보냈다. 그리고 홀로 남아 난장판이 된 주막을 치우기 시작했다. 빗자루질을 하는 그녀의 손은 기계적이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깨진 옹기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맺혔다. 월향은 혀로 피를 핥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달이 유난히 붉었다. 오늘 밤 그녀는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삶을 원했으나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왈패들의 옷깃에서 놓여있던 검은 뱀 문양. 그것은 단순한 동네 건달들이 아니었다. 도성에서 악명 높은 흑사파 HA셰파의 이 표식이었다. 그들이 이 상월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이곳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돌쇠야, 미안하다. 월향은 어두운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곰방대를 꺼내어 입에 물고 부싯돌을 켰다.
치익 타오르는 불꽃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혈모란. 그 저주받은 이름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틈새로 새어나온 살기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주막의 낡은 문풍지를 덜덜 떨게 만들었다. 폭풍전야의 밤이었다. 우남정의 아침은 짙은 안개와 함께 밝아왔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월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피는 그녀의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으나 그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은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톡톡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칼질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규칙적인 리듬은 복잡한 심사를 가라앉히려는 일종의 수행과도 같았다. 뽀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의 구수한 냄새가 주막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침 요기를 하러 모여들었다. 김노인은 퉁퉁 부은 허리를 두드리며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고 다른 단골들도 어젯밤 일을 수군거리며 월향의 눈치를 살폈다. 월향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날랐다. 어르신, 국물 넉넉히 담았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김노인은 혀를 차며 숟가락을 들었다. 에잉 쯧쯧, 세상이 말세야. 관아 놈들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엄한 wal패 놈들만 설치니 원.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마을 입구의 장승들이 덜덜 떨릴 만큼 위압적인 기세였다. 검은 복색을 한 사내 10수명이 주막 앞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붉은 실로 수놓인 뱀문양, 흑사파의 상징이 선명했다. 선두의 선자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채찍을 허공에 휘둘렀다. 짝 날카로운 파여름이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그는 흑사파의 행동대장인 마광 모쿠앙이라 불리는 자였다. 뱀눈처럼 찢어진 눈매와 한쪽 뺨을 가로지르는 긴 칼자국이 그의 흉폭함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손님들은 기겁하며 숟가락을 놓았고 몇몇은 뒷문으로 슬금슬금 도망쳤다. 마광은 거만한 걸음걸이로 주막 안으로 들어와 가장 가운데 있는 평상에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털썩 앉았다. 어이 주인장, 나와 손님이 왔는데 물 한 그릇 안 떠오고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에 주막 기둥이 울렸다. 월향은 행주의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변화가 없었으나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었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나리들. 무엇을 드릴까요? 마광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월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음흉하고 끈적한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흐음 소문대로 반반하게 생겼구먼. 내년이 여기서 장사하는 주모냐? 마광이 비웃듯 물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편히 쉬다 가십시오. 월향의 대답에 마광은 탁자를 쾅 내리쳤다. 편히 쉬다 가라고 2년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야, 애들아. 여기 분위기가 왜 이리 칙칙하냐?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졸개들이 몰려들어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밥상을 엎어버렸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밥알이 바닥에 흩어지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손님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촌부들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월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발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다. 10년 전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스승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월향아, 내 손에 묻은 피는 강물을 다 써도 씻을 수 없다. 이제 그만 칼을 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거라. 네가 다시 주먹을 쥐는 순간 너는 짐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스승의 앙상한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던 그 감촉이 생생했다. 월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손님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마광은 낄낄거리며 다가와 월향의 멱살을 잡지 않고 대신 그녀가 곱게 따내린 머리카락을 잡아챘다. 원하는 거 간단하지. 이 우남정이 서 있는 땅, 그리고 내년이 숨쉬는 공기까지 다 우리 흑사파 구역이다. 그러니 세금을 내야지. 밀린 것까지 합쳐서 은자 500냥. 당장 내놔. 은자 500냥. 그건 이 주막을 통째로 팔아도 마련하기 힘든 거액이었다. 사실상 장사를 접고 떠나라는, 아니면 죽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월향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마광을 올려다보았다. 날이 500냥이라니요.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과거 천하를 호령했던 혈모라니 시정잡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마광은 그런 월향이 가소롭다는 듯 침을 퇴 뱉었다. 걸쭉한 가래침이 월향에 하얀 저골이 앞섭해 떨어졌다. 자비 하하하, 야 들었냐, 자비를 달란다. 졸개들이 박장대소하며 배를 잡고 웃었다. 마광은 신고 있던 신발 밑창을 월향의 치맛자락에 문지르며 흙을 털어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아니면 이 가게를 불태워줄까. 월향은 치마폭 속에 감춘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자의 목을 비틀어버릴 수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수리에 젓가락을 꽂아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녀가 참는 이유는 비단 스승의 유언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강호의 법칙을 따르는 순간 죄 없는 돌쇠와 마을 사람들까지 피바람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남기 위해 진흙탕을 구르는 호랑이가 되기를 자처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구석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주모가 저렇게 맥없이 당하다니. 평소에는 당차더니 영락없는 계집이구먼. 실망과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월향의 등에 꽂혔다. 그때 부엌 뒤편에서 돌쇠가 씩씩거리며 뛰쳐나오려 했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누님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월향은 재빨리 눈짓을 보내 돌쇠를 제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오지 마라. 제발. 돌쇠는 분함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문설줄을 잡고 멈춰 섰다. 마광은 그런 돌쇠를 힐끔 보더니 비릿하게 웃었다. 호, 저 꼬맹이는 눈빛이 살아있네. 나중에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똥이나 치우면 딱 맞겠어. 마광은 월향의 머리를 툭 밀치며 일어섰다. 좋아. 사흘 주지. 사흘 뒤에 지기 전까지 500냥을 준비해라. 만약 엽전 한 잎이라도 모자라면 저 꼬맹이 놈의 손목 하나를 가져갈 테니 그리 알아. 마광은 주막 한가운데 놓인 큰 항아리를 발로 걷어찼다. 10년 묵은 간장이 들어있는 독이었다. 쨍그랑 독이 깨지며 검은 간장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지독하게 짠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월향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었다. 마광과 졸개들은 쏟아진 간장을 밟고 지나가며 주막을 나섰다. 엉망진창이 된 바닥에는 그들의 흑발 자국과 깨진 독조각, 그리고 짓밟힌 월향의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정적 속에서 월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는 흙먼지가 저고리에는 가래침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닦아내지 않았다. 누님. 돌쇠가 달려와 월향을 부축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가만히 있어요, 누님. 힘세잖아요. 저런 놈들 혼내줄 수 있잖아요. 돌쇠의 외침이 월향의 가슴을 후벼 팠다. 월향은 아무 말 없이 돌쇠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돌쇠야, 힘은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쓰는 게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러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주막을 빠져나갔다. 쯔쯔, 우남정도 이제 끝이군. 500냥을 무슨 수로 구해 야반도주나 하겠지. 사람들의 등 뒤로 들리는 비관적인 말들이 월향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주막. 월향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깨진 독조각을 쓸어 담았다. 검은 간장이 그녀의 버선발을 적셨다. 치욕스러웠다. 뼈가 삭는 듯한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태웠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10년 전 강호를 떠나며 흘렸던 눈물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바닥에 눌러붙은 핏자국 같은 간장을 닦아냈다. 문득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흑사파의 문양처럼 자신의 과거 또한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임을 깨달았다. 바닥을 닦는 그녀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힘줄이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것은 억누르고 있는 살의 샤이의 형상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주막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다. 월향은 부엌 한 구석 쌀독 밑바닥을 더듬었다. 차가운 흙바닥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다.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묵직하고 서늘한 금속의 감촉. 그녀는 황급히 손을 뗐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니, 영원히 아니어야 했다. 하지만 밤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피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호랑이는 진흙탕에 굴러도 호랑이였다. 진흙 속에 감춰진 발톱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사흘. 약속된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흘러갈 터였다. 월향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붉게 충혈된 눈을 떴다. 그녀의 인내심이라는 두 개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하늘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우남정의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며 스산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낙수바디 돌 위로 튀어 올랐고 질척해진 마당의 흙냄새가 비릿한 물비린내와 섞여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월향은 텅 빈 주막 한가운데 홀로 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흘의 기한 중 이틀이 지났다. 돈을 구할 방도는 요원했고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겨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하지만 월향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아침 일찍 약초를 팔아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며 장터로 나간 돌쇠가 해가 다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불안감이 검은 먹물처럼 가슴속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인기척에 월향은 벌떡 일어났다. 돌쇠니 문을 열고 뛰쳐나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억눌러왔던 그녀의 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어둠 속 빗줄기를 뚫고 거적대기 하나가 마당 안으로 툭 던져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흙탕에 처박힌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크흐흐흐, 주모 선물 배달 왔소. 담장 너머에서 흑사파 졸개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월향은 맨발로 뛰어나가 거적을 걷어냈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도 비명도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곳에는 피범벅이 된 돌쇠가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팔다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같은 시퍼런 멍과 채찍 자국으로 성한 곳이 없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피가 월향의 하얀 버선발을 적셨다. 돌쇠야, 돌쇠야, 정신 차려라. 제발 눈 좀 떠봐. 월향이 돌쇠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미약하게나마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한 월향은 돌쇠를 업고 방으로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아랫목에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눕히며 월향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젖은 수건으로 얼굴의 핏기를 닦아내자 아이가 고통스러운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누님. 신락 같은 목소리로 돌쇠가 입을 달싹였다. 퉁퉁 부어 떠지지도 않는 눈을 억지로 뜨며 아이가 월향을 찾고 있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걱정 마라.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야. 월향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으스러져 있는 것이 느껴졌다. 흑사파 놈들은 단순히 때린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하나하나 꺾어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잔인한 경고였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은 내 차례라는 말보다 더 끔찍한 협박이었다. 미안해요. 약초 다 뺏기고 돈도 못 구하고. 돌쇠는 피 섞인 침을 흘리며 흐느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아이아의 착한 심성이 월향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못난 누님 만나서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월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슬픔은 찰나였다. 아이가 고통에 못 이겨 까무러치듯 잠이 들자 월향의 눈빛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다. 그것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만년설 같은 냉기였다. 그녀는 돌쇠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숨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월향은 방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앞으로 다가갔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장 깊숙한 아래 칸 서랍.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자 먼지 쌓인 비단 보자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이 아닌 너무나도 차분하고 안정된 손길로 보자기를 꺼냈다. 매듭을 푸는 손동작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엄숙했다. 보자기 안에는 검붉은 오추칠이 된 긴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자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광채를 내뿜는 물건이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곰방대보다 2배는 길고 굵은 강철로 주조된 철티의 곰방대였다. 겉보기에는 그저 투박한 흡연 도구처럼 보였으나 그 묵직한 무게와 날카로운 끝부분은 이것이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고 혈도를 점하는 무시무시한 암기, 애인치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월향은 철곰방대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자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척추를 타고 뇌리로 질주했다. 수많은 왈패들의 머리통을 부수고 칼날을 막아내던 그 익숙한 무게감. 혈모란이라는 이름으로 강호를 피로 물들였던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기름 헝겊을 꺼내어 녹이 세운 곰방대를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쓱쓱 금속을 닦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리듬감 있게 울렸다. 한 번 닦을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월향이라는 이름의 선량한 주모는 지워져 갔고 그 자리에는 피에 굶주린 수라 슈로가 깨어나고 있었다. 참을인 렌자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했지.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이다. 짐승 새끼들에게는 인내심이 곧 먹잇감임을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거추장스러운 치마를 벗어던지고 활동하기 편한 무명 바지를 입은 뒤 데님이 단단히 동여맸다. 펑퍼짐한 저고리 대신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쾌자를 걸치고 허리에는 붉은색 비단띠를 질끈 묶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국밥을 나르던 순박한 아낙네가 아니었다. 머리를 높게 묶어 올리고 비녀 대신 날카로운 송곳을 꽂은 그녀의 모습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기백을 품고 있었다. 거울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공포스러웠다. 동공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낮출 만큼 강렬했다. 그녀는 품속의 철곤방대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기다려라 돌쇠야. 네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놈들의 뼈 한 조각으로 갚아주마. 월향은 잠든 돌쇠를 한번 뒤돌아보고는 미련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오히려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우남정의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질척이는 진흙탕 위로 발자국이 찍힐 때마다 살에는 더욱 단단해졌다. 마을 어귀를 지나 흑사파의 아지트가 있는 도박장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어둠 그 자체가 형상화된 듯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 밤 진짜 폭풍은 하늘이 아니라 한 여인의 분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월향은 흑사파가 점거한 낡은 창고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노름소리와 술판의 소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빗줄기를 비추며 일렁였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갑고 습한 공기와 함께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자비심을 빗물에 씻어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짓밟힌 약속에 대한 처절한 응징뿐이었다. 누구냐? 문을 지키던 흑사파 졸개 2명이 빗속에 서 있는 월향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비 오는데 웬 미친년이 서 있어 썩 꺼지지 못해 졸개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월향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천천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졸개들은 보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을. 그것은 산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눈이었다. 졸개들이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월향의 팔이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앞서 있던 졸개의 턱이 돌아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구가 허수아비처럼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월향의 철곤방대가 그의 명치를 찔러 들어왔다. 컥! 숨이 턱 막힌 졸개가 무릎을 꿇으며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았다. 순식간에 2명을 처리한 월향은 쓰러진 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철곤방대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니, 빗물인지 핏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검은 액체였다.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무 문이 삐그덕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제 문이 열리면 그 안은 인간 세상이 아닌 피의 연회가 펼쳐질 아수라장이 될 터였다. 찢겨진 약속의 대가를 받으러 전설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끽찍!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며 도박장 안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수십 개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희뿌연 연기 너머로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그러나 기세만큼은 천하를 집어삼킬 듯한 월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것은 붉은 모란꽃이 피어나기 직전에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봉우리와 같았다. 장사는 끝났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도박장 안의 공기에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수십 개의 등불이 흔들리며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들 사이로 솟아오른 담배 연기는 마치 유령처럼 흐느적거렸다. 월향의 선원의 좌중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폭소로 화답했다. 하하하 미친년이 돌았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흑사파 졸개 하나가 배를 잡고 구르며 비웃었다.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의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무기를 집어들었다. 도끼, 쇠파이프 몽둥이, 흉흉한 흉기들이 월향을 향해 곤두섰다. 상석에 앉아있던 마광이 느릿하게 술잔을 비우고는 입가를 닦으며 일어섰다. 그의 눈매가 뱀처럼 가늘어졌다. 돈을 가져오랬더니 목숨을 내놓도록 왔구나. 기특하기도 하지. 그 몸뚱이로 빚을 갚으려면 밤새 굴러야 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마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장 가까이 있던 졸개 하나가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월향에게 덤벼들었다. 인연이 붕하는 파공음과 함께 묵직한 쇠몽둥이가 월향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졌다. 보는 이들이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을 만큼 위협적인 일격이었다. 하지만 월향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였을 뿐이었다. 쇠몽둥이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 월향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솟구쳤다.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도박장을 울렸다. 월향의 손에 들린 철곤방대가 쇠몽둥이를 가볍게 쳐낸 것이다. 졸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의 팔이 저려올 만큼 강한 반동이었다. 그 순간 월향의 철곤방대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손목의 회전을 이용해 곤방대의 끝부분으로 상대의 손목 혈도를 정확히 가격했다. 졸개가 비명과 함께 몽둥이를 떨어뜨렸다. 이어지는 월향의 발차기가 텅 빈 복부를 파고들었다.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뒤에 있던 도박판을 덮쳤다. 와르르 칩과 주사위가 바닥에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정적이 흘렀다. 우연이 아니었다. 방금 보여준 움직임은 길거리 싸움이 아닌 정제된 우공의 흐름이었다. 마광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너 뭐냐? 주막집 주모다. 밥값 받으러 왔다. 월향은 짧게 대답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졸개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광은 부하들이 겁먹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 뭐 하고 있어. 전연 하나 못 잡아. 다 덤벼. 전연을 잡는 놈에게 은자 100냥을 주겠다. 현상금이 걸리자 돈에 눈이 먼 왈패들이 떼를 지어 달려들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사방에서 월향을 포위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좁은 도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월향은 홀로 고고한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났다. 수익, 팩억, 월향의 신법. 심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모란고칩처럼 유려했다. 날아오는 주먹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철곤방대를 꽂아 넣었다. 그녀의 무기는 단순한 쇠막대가 아니었다. 때로는 단검처럼 찌르고, 때로는 곤봉처럼 휘두르며, 때로는 갈고리처럼 상대의 무기를 낚아채는 변화무쌍한 무구였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경쾌 한 박자처럼 이어졌다. 월향이 회전하며 휘두른 곤방대에 맞은 왈패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다. 피보라가 튀어 그녀의 얼굴에 붉은 점을 찍었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그 움직임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과거 강호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던 혈모란의 춤사위가 10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었다. 도박판의 탁자가 뒤집히고 술병이 깨졌다. 바닥은 깨진 유리 조각과 술, 그리고 피로 흥건해 미끄러웠지만 월향의 발놀림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의자를 발로 차날려 보내 적의 시야를 가리고 기둥을 타고 돌아 뒤에서 공격하는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일대 다수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였다. 월향은 뿜어져 나오는 살기만으로도 상대의 길을 꺾어놓고 있었다. 곧 괴물이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겁에 질린 졸개 하나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월향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엽전 한 잎을 집어 손가락으로 튕겼다. 핑! 엽전은 암기처럼 날아가 도망치던 졸개의 오금을 정확히 타격했다. 졸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꼬꾸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광과 그의 최측근 몇 명뿐이었다. 마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진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수십 명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그것도 주막주모에게 초토화된 것이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허리춤에서 시퍼런 빛이 감도는 장도를 뽑아들었다. 이 2년 내의 정체가 대체 뭐냐? 흑사파를 능멸하고도 살아서 나갈 줄 아느냐? 마광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월향은 피 묻은 철곤방대를 허공에 한번 털어냈다. 핏방울이 바닥에 사선으로 뿌려졌다. 내 정체 알 필요 없다. 너희는 그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을 뿐이다. 돌쇠의 손가락 하나하나, 그 아이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하겠다. 월향의 눈빛이 마광을 꿰뚫었다. 마광은 압도적인 공포심을 떨쳐내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죽어라. 마광의 건법은 묵직하고 파괴적이었다. 두꺼운 탁자를 일격에 반으로 가를 만큼의 위력이었다. 하지만 월향의 눈에는 그의 동작이 너무나도 느리고 투박해 보였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몸을 낮게 숙여 마광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모란이 피어나듯 화카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초식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월향의 철곤방대가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며 마광의 턱을 올려쳤다. 칵! 마광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피 섞인 침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충격에 비틀거리는 마광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월향은 물 흐르듯 회전하며 곤방대 손잡이로 마광의 손목을 내리찍었다. 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마광의 손에서 장도가 힘없이 떨어졌다. 무기를 잃은 검객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다. 월향은 마광의 멱살을 잡아채어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마광의 눈이 뒤집혔다. 거구의 마광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다. 월향은 쓰러진 마광의 목덜미를 밟고 섰다. 차가운 철곤방대의 끝이 마광의 눈앞에서 번뜩였다. 살려주시오. 제발. 마광은 공포에 질려 애원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천하를 호령할 듯 굴던 흑사파 행동대장의 비참한 몰골이었다. 도박장 구석에 숨어 떨고 있던 남은 졸개들은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월향은 차가운 눈으로 발밑의 마광을 내려다보았다. 지금 당장 이 곤방대를 꽂아 넣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더러운 악의 씨앗을 잘라버릴 수 있다. 사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돌쇠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님 힘은 사람을 지킬 때 쓰는 거예요. 월향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살기가 서서히 걷히고 다시 인간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곰방대를 거두고 마광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잘 들어라. 오늘 밤 일로 너희 흑사파는 이 마을에서 끝이다.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떠나라. 만약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거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는 이 곰방대가 내 목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알겠느냐? 마광은 목이 터져라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겠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월향은 발을 치웠다. 마광은 네 발로 기어서 구석으로 도망쳤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승패는 명확했다. 월향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난장판이 된 도박장 신음하는 왈패들, 그리고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 했던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는 짐승이 되어서라도 싸워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도박장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라 관에서 나왔다. 늦게 도착한 포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십 명의 흉악범들이 쓰러져 있고 그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홀로 서 있는 여인. 포교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네가 한 짓이냐?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포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들린 철곤방대를 바닥에 툭 던졌다. 쨍그랑.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깼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동생을 때린 놈들에게 사과를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당당한 태도에 포교조차 함부로 그녀를 체포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포졸들 뒤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노인과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엉망이 된 도박장과 쓰러진 흑사파 놈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월향을 보았다. 주모,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불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겁쟁이라 비웃던 시선은 사라지고 두려움 섞인 존경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월향은 사람들 속에서 김노인을 발견하고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예전 우남정의 따뜻한 주모 그대로였다. 어르신, 죄송해요. 내일 아침 국밥 장사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월향은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말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김노인이 달려와 쓰러지려는 월향을 부축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장사가 문제인가. 자네 몸부터 챙겨야지. 김노인의 투박한 손길이 따뜻했다. 월향은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흑사파의 악몽은 끝났다. 붉은 모란이 피어올라 악을 삼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창백한 달빛이 도박장의 부서진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월향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승리자의 망토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아침 햇살은 유난히도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밤새 내리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고 씻겨 내려간 하늘은 시리도록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줄줄이 엮인 흑사파 일당을 끌고 마을 어귀를 넘어가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마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리를 절뚝거렸고 그 뒤를 따르는 졸개들은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패배는
단순한 무력의 패배가 아니었다. 짓밟으려 했던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그들을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섰을 퍼런 의지 앞에 무릎 꿇은 것이었다. 월향은 우남정의 부서진 문턱에 앉아 그 행렬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10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 어젯밤에는 사람을 죽일 듯한 흉기가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국자와 행주를 쥐어야 할 손이었다. 끝났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누님, 방 안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부름에 월향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니 돌쇠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생기가 돌았다. 누님 놈들은요, 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돌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월향은 다가가 돌쇠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다. 다 해결됐단다. 놈들은 관아로 끌려갔어. 이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게다. 월향의 말에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누님이 쫓아낸 거예요. 와, 우리 누님 진짜 천하장사네. 아이는 아픈 것도 잊은 채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자 월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바로 저 티 없는 웃음이었다. 오후가 되자 주막마당이 시끌벅적해졌다. 월향이 나가보니 김노인을 필두로 마을 장정들이 목재와 집단을 쥐고 들어오고 있었다. 이복의 주모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냉수라도 한 사발 떠오게. 김노인이 짐짓 큰 소리를 쳤다. 어르신, 이게 다 뭡니까? 월향이 당황하여 묻자 옆에 있던 대장장이 박씨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뭐긴 뭐야. 가게를 고쳐야 장사를 다시 할 거 아니오. 우리가 밥 얻어먹을 곳이 여기밖에 더 있어. 사람들은 월향의 대답도 듣지 않고 부서진 문짝을 뜯어내고 지붕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누구도 어젯밤의 일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다. 월향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어떻게 그 많은 왈패들을 혼자 상대했는지 캐묻는 이는 없었다. 그저 묵묵히 못을 받고 톱질을 하며 땀을 흘릴 뿐이었다. 점심참이 되자 아낙네들이 시루떡과 막걸리를 이고 왔다. 주모 고생 많았어. 이거 먹고 해. 평소 월향을 험담하던 쌀집 아지매가 쑥스러운 듯 떡을 내밀었다. 그 투박한 위로 속에 담긴 진심을 알기에 월향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사람들은 그녀를 혈모란이라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 우리 마을의 소중한 이웃 월향으로 받아들여 주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마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뿐이었다. 며칠 후 우남정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튼튼하고 번듯해졌다. 새로 칠한 기둥에서는 향긋한 소나무 냄새가 났고 문풍지를 새로 바른 문은 팽팽하고 깔끔했다. 월향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을 닦았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무쇠솥에 맑은 물을 붓고 밤새 핏물을 뺀 사고를 넣어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 땅 밑 깊은 곳에는 다시 기름종이에 쌓인 철곤방대가 잠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맹세가 아닌 평온한 안식의 의미로 묻은 것이었다. 다시는 너를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영원히 그곳에서 잠들거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기에게 작별을 고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우남정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 찾아온 손님들까지 더해져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모 여기 국밥 2그릇, 깍두기 좀 많이 주시오. 여기는 해물파전 하나, 막걸리 한 주전자,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했다. 월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내가 믿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경쾌했다. 부엌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갓 지은 밥 냄새, 구수한 국물 냄새, 고소한 기름 냄새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월향이 김 노인의 상에 뚝배기를 내려놓았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위로 송송 썬 파가 듬뿍 올라가 있었다. 김 노인은 후루룩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사를 내뱉었다. 캬, 역시 이 맛이야.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맛이라니까. 김 노인의 너스레에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 아직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한결 건강해진 돌쇠가 쟁반을 나르며 거들었다. 할아버지, 제 솜씨도 들어갔으니 더 맛있을 거예요. 돌쇠의 말에 사람들이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주마가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흑사파가 남기고 간 공포의 잔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월향은 주막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우남정의 기와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청가하게 울렸다. 돌쇠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월향은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평화로운 정적을 음미했다. 문득 10년 전 스승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검지 않은 흉기지만 그것을 쥐는 자의 마음에 따라 활인검 렌젠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검을 쥐지 않고도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그때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힘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주먹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순간이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자신이 휘두른 폭력은 흑사파를 쫓아냈지만 진정으로 이 마을을 지킨 것은 그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감싸 안아준 이웃들의 정칭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펴보았다. 칼자국과 화상자국이 남은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에서는 피냄새 대신 구수한 된장 냄새와 향긋한 파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그녀에게는 그 어떤 최고급 향료보다 향기로웠다. 누님, 졸려요. 들어가요. 잠결에 돌쇠가 칭얼거렸다. 월향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 들어가자. 내일도 장사하려면 일찍 자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고 희미한 등불이 꺼졌다. 그러나 우남정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다시 피어날 삶의 증거이자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임을 알리는 봉화와도 같았다. 과거를 숨긴 전설의 주먹 혈모란. 그녀의 전설은 강호의 야사가 아닌 이곳 상올 마을의 따뜻한 밥상머리 이야기로 남아 전해질 것이다. 가장 맵고 짠 인생의 시련을 겪어낸 뒤에야 비로소 우러나오는 깊은 육수처럼 월향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진국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